우리가 흔히 이제 무속이라는 말이 어찌 보면 이제 뭐 단군 신화에도 나오죠. 우리 민족이 시조이신 단군께서 내려오실 때 부채와 방울을 들고 내려왔다는 기록이 있대요. 그걸 봐서는 우리는 그걸 샤머니즘, 그러니까 이제 한국인이 스스로 갖고 있는 정체성인데 무속의 기운이 있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한국인이 기가 제일 세대요. 다 보면요, 한국인들은 뭐가 있냐면 태몽이 다 있어요. 거의 있어요. 다 물어보면. 저도 태몽이 있거든요. 저희 어머니께서 이 바닷가에서 이렇게 수평선에 거울이 골라오면서 빛이 들어오는 그런 태몽을 꿨대요. 그래서 요놈이 큰 인물이 되겠다 했는데 이렇게 무속인이 됐어요. 사주쟁이, 술수쟁이가 되고요. 그런 꿈이 있는데, 이게 이제 무속은 어떠한 일종의 강신 현상, 신들림 현상이라고 하죠. 신들림 현상에 의해서 내가 모시는 신이 있어요. 그 주장신이라고 하는데, 그 주장신이 나한테 일러주는 그런 말씀에 따라서 내가 그걸 내 입을 통해서 해석해주고 상대방의 운명을 이렇게 전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무속인들도 이 신이 내려서 신내림이 됐을 경우에 이제 종류가 있어요. 단계가 있는데 맨 처음에 보이는 게 몽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들림 현상이 나오기 전에 주로 겪는 것이 첫째가 몽사라고 하는데, 잠을 자면 꿈속에서 이제 무슨 조상을 본다든가 신령님을 본다든가 뭐 어디 산천 경계를 돌아다닌다든가 하는 꿈에서, 근데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또 현실에서 그 꿈이 이루어진다든가, 이게 몽사가 지속적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화경이라고 해서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도 내 눈에 어떠한 신령이라든가 귀신이라든가 이게 보이죠. 그걸 이제 화경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걸 논리적으로 해석할 수 없어요. 과학적으로 해석할 수 없고요. 근데 이걸 이제 논리와 과학으로 해석하는 영역은 아니라고 보고요. 화경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귀에 들려요. 무슨 소리가. 이거 이제 귀자, 보통복자, 이보라고 그래요. 이보 현상이다 그러는데, 이 이보 현상이 나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신령님이 자기가 모시는 주장신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손님이 왔는데 저 사람 애가 가출해서 왔어. 이래 그러면 어머니 애 때문에 오셨네? 그러면 이게 맞는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대개 그 이보 현상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는 마지막 단계가 통령이라고 그래요. 통할 통자에 신령명자. 영하고 통한다는 거죠. 주변에 보면 뭐 영통했다, 신통했다, 도통했다, 통한다는 거죠. 통령은 뭐냐면 내가 거꾸로 질문을 해요. 내가 있는 신령님한테 이거 어떻게 써요 하고 물어보면 거기에 대한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개 신들림 현상이 나서 남의 운명을 보는 사람이 진짜 무당이면, 오리지널 신들림 현상이 받쳐진 사람은 이보통령 했느라고 하죠. 이보통령. 아까 얘기했던 뭐 화경이나 눈에 보이는 건 1년 6개월, 3년밖에 안 가죠. 근데 이제 무속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다양한 이론이 있죠. 뭐 이게 신도 뭐 조상신이 있느냐, 천신이 있느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신들림 현상에 의해서 하는 것을 무속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제 술수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아무나 다 할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무속은 신들리는 거는 나의 의지와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고 선택당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을 내린다고 하지 신을 받는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요즘 세상은 아주 세상이 어지러워가지고 아무나 신 받는다고 그래요. 신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신이 내리는 것이지, 신 받는 것, 신굿한다, 신 받는 굿이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술수는 아무나 배워서 학습을 통해서 누구든지 할 수 있죠. 요즘에는 우리나라가 해방 이후에 우리 것이 저는 3가지가 있었다고 봐요. 그 첫째가 음악이에요. 한국 음악, 전통 음악. 근데 이것이 서양식 사고와 서양식 문물이 우리 한국을 많이
바뀌었잖아요. 근데도 한국음악은 이제 제도권 안에 들어갔어요. 뭐냐면 대학에 가면 한국음악과가 있죠. 근데 또 이제 우리 거 의학이 있어요. 한의학. 이게 동네마다 옛날에 침 놓고 약 짓고 의원, 병원, 치병의 역할을 하셨던 분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뭐 제도권 안에 들어가서 한의학과로 자리매김을 했죠. 근데 하나가요, 뭐냐면 무속이에요. 샤머니즘이에요. 술수예요. 근데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술수학을 전공하는, 술수학을 배우거나 무속을 배우는 전통 문화를 배우는 것이 제도권 안에 흡수되지 않았죠. 이제 겨우 뭐가 있었냐면 대학원에서 이제 술수학을 전공하는 그 과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어우려서 동양철학, 이렇게 해서 동양철학 속의 한 부분으로 술수학이라든가 또 샤머니즘에 관한, 무속에 관한 논문들이 많이 나오고 이렇게 돼 있죠. 근데 학부에 4년제 대학의 제도권 안에 아직도 전통 문화를 상징하는 샤머니즘이나 술수학이 과가 없다는 게 지금 현실이고요. 물론 사이버 대학에는 있어요. 4년제로 뭐 예를 들어서 원광대학교 동양학과 이렇게 해서 술수를 전공하는 게 있죠. 근데 이제 무속인들한테 가서 점을 보는 거하고 문복하는 거하고 이렇게 술수하는 사람한테, 술수하신 분들한테 전복하는 건 이것은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술수학은 학습을 통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거니까 어떻죠? 가능성을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식당을 차리면 어느 동에 공주에 식당을 차리면 잘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배움을 통해서 하는 술수학의 입장에서는 당신의 운명 속에, 타고난 운명 속에서 현재의 운세가 사후분을 보는 거죠. 그래서 사후분이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가능성이 몇 프로다, 가능성의 대답을 얻는 것이고, 무속인한테 물어보면 그럴 거죠. 돼, 안 돼,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신은, 자기가 모시는 신은 가능성을 얘기하지 않죠. 아주 정답처럼 결정해서 이야기하죠. 돼,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무속과 술수가 사실은 그 기능과 효과는 같을 거예요. 왜? 이 불확실한 자기 인생에 대해 답답함을 해소하는 데는 그런 어떤 논리적 기능도 있고, 이 지적 호기심의 기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무속과 술수가 인간의 미래를 예측해 보는 것은 예측학 측면에서는 같은 것이다. 그런데 방법이 내가 신내림 현상에서 점사를 놓는 거와 학습을 통해서 하는 것은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것은. 근데 둘 다 오류가 있어요. 자기가 모시는 신이 제자가 컨디션이 안 좋으면 또 잘못된 답을 얻을 수 있고요. 또 제자가 인위적으로 거짓말할 수 있죠. A라고 얘기했는데 내 욕심이 거기서 플러스 알파로 작용해서 B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근데 학습을 통해서 예측해 보면 그것도 데이터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죠. 그러니까 뭐든지 100%는 없다. 정확한 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무속이든 술수든 가능성에 무게를 더 둬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속과 샤머니즘과 술수에 대해서 또 영리학에 대해서 평생을 제가 지혜를 궁구하고자 노력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 세태가 자본주의 사회가 너무 발전하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 술수학에 대한 거, 또 무속에 대한 오해, 뭐 이런 것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언론 기관이나 많이 보면, 또 유사 언론 이런 데 보면 많이 나오죠. 뭐 무속인들도 많이 나오고 또 술수에 관련된 분들이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팁을 드리자면, 무속인들은 자기가 모시는 주장신한테 그 통신행위를 통해서 이렇게 점사를 놔요. 근데 무속인한테 갔더니 생년월일을 물어본다? 일단 가짜예요. 신이 없는 거예요. 뭐 이름 정도 물어보고 나이 정도 물어보는 건 맞는데, 여러분이 참고적으로 사주팔자를 물어보는 무속인은 가짜입니다. 또 하나 있어요. 손가락을 가지고 뭘 물어보면서 찝는 무속인이 있어요.
이거는 가짜예요. 신이 전혀 없으신 분들이에요. 일단 어디 가서 문복을 하러 갔는데 무속인들한테 생년월일 양력 음력 따져 쌓고 물어보고 또 손가락을 찍고 하는 건 다 가짜 무속인이니까 현혹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술수학을 하시는 분들한테 사주를 보러 갔다, 육교점을 친다, 자미도 수점을 친다, 관상을 보러 갔다, 또 수상을 보러 갔다 그랬는데, 이분들의 말씀 중에 단정적으로 말씀해 겁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당신 사주팔자를 보니까 올해 여름에 아들이 물에 빠져 죽게 생겼어.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술수학은요, 데이터에 의한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단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답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들어보면 불쾌하지만 또 겁도 나잖아요. 저 사람이 뭐가 있으니까 내 아들이 죽는다고 그랬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면 무슨 비방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결정론이냐? 운명은 정해져 있죠. 근데 이제 정해져 있지 않다고, 사주팔자를 고칠 수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아요. 큰 줄거리의 운명은 정해져 있죠. 제가 왜 이러고 살았을까요? 제가 나이 15에 왜 신들려가지고 지금까지 60대 후반이 되도록 이런 행위에 계속 종사했을까요? 그건 제 운명이겠죠. 제가 어찌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서 노력은 했겠지만 내 근본을 바꾸지를 못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주팔자를 보고 문복하러 가서 어떠한 해답에 대해서 정답처럼 겁을 주는 행위를 하는 술수, 이런 분들은 가짜다, 사입이다. 그리고 영리축을 위해서, 물론 남의 운명을 봤으니까 그게 직업이나 생활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것이 잘못된 것이다. 뭐냐면 과도하게 금전을 요구하거나 과도한 어떤 행위를 통해서, 무속인들한테 가면 굿하면 해결 안 되는 게 없고, 의사 선생님한테 가면 내가 수술하면 안 낫는 병이 없고, 약사한테 가면 내가 지어주는 약을 먹으면 안 낫는 병이 없다. 한의사한테 가면 내가 놓는 침만 맞으면 다 낫는다.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러나 못 낫는 것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다. 왜? 그걸 운명이라고 보면, 운명의 틀 속에서 보면 너무 영리적으로 또 돈만 요구하고 무슨 인생에 기적이 있는 것처럼, 또 인생이 나를 통해서 변화될 수 있는 것처럼, 모든 운명은 피해갈 수 없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자기만큼의 타고난 운명을 즐기면서 그 운명만큼 분수를 지키는 삶이, 그렇다고 다 정해져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해야 되겠느냐. 노력하는 운명이 가장 좋다고 보고, 인생에 기적도 없고 공짜도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